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금리 하락 속에서 기술주가 큰 폭으로 반등했기 때문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무려 3.7% 가깝게 뛰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9% 이상 급등했고 애플 역시 4% 이상 상승해서 마감된 흐름들 눈에 띄었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올해 세계 경제에 급격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개발도상국들 약세 국가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미국 성장률 상승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작용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백신이 겨우 시작이 됐고 회복세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본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OECD는 전 세계 경제가 올해 중반쯤 이 팬데믹 이전의 생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졌는데 6개월 이상 빨라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향 조정은 미국 경제 전망 개선이 주된 요인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6.5% 성장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1월 전망치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1984년 이후 가장 빠른 확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눈에 띈다 볼 수 있겠고요. OECD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족쇄에서 경제가 자유로워지고 보다 재정 부양책에 대한 효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뉴스 갖고 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주요 외신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거는 벌써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월 19일에도 비트코인 시총이 처음으로 이때 1조를 돌파를 했었죠. 자, 비트코인은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죠. 자,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80%가 올랐고 그리고 12개월 동안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무려 570% 이상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한 것이다라는 시장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고공행진 중인 비트코인 가격 추이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제 뉴스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오늘 시장에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유가와 군 가격, 상품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금 가격은 반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인더분 WTI가 1.6% 하락하면서 64달러 1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틀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고 5월물 브렌트유도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역시 1.1% 하락하면서 67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사우디 감산 연장 효과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를 계속 상승세로 이끌어가는 요인이었는데 이런 효과가 이제는 약간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미국에서 원유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국제 유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하락하는 양상이었고 달러 강세,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역시 유가를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다라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은 국제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은 2.3% 상승하면서 2%대 반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채 금리 하락 이런 것들의 영향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1,700달러대도 붕괴됐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내렸다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다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716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친 금 가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관심이 가는 뉴욕 시장의 이슈, 우리와도 연관되어 있는 쿠팡의 상장입니다. 이번 주에 쿠팡이 상장이 되는데 과연 공모가가 어느 정도로의 결정이 될지 이것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쿠팡이 희망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 가치도 덩달아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쿠팡의 공모가 예상 밴드가 기존에 27달러에서 30달러대 밴드를 구성할 것이다, 예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4에서 5달러 정도 높여 잡으면서 32달러에서 34달러 밴드대에서 공모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러면서 만약에 공모가 밴드의 상단인 34달러로 쿠팡의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쿠팡은 최대 40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가총액도 5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업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골드만삭스, JP모건, 도이치뱅크, 미주호 같은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입니다. 10곳의 투자은행이 주관을 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상장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아시아 기업 가운데는 네 번째로 큰 규모를 형성하게 되고요. 쿠팡의 티거는 CPNG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근에 쿠팡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다시 빠졌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쿠팡의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쿠팡 관련주들이 들쑥날쑥할 수 있을지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장중에 2.2%까지 빠지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 올라와 주면서 0.6% 하락으로 그나마 선방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새벽에 뉴욕 증시는 또 급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이 급반등했고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테슬라가 무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한 4, 5거래일 하락했던 것을 단숨에 만회했습니다. 네, 기술주가 큰 폭으로 반등한 거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좀 이끌으면서 전체 분위기를 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기술주 조정은 막바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진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하원에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안도 이제 최종 투표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알아봐야 돼요. 이 동시 만기일 있고 네. 다음 주는 또 FOMC 회의 대기하고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또 향후 올라가기도 하니까 저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도 중요한 또 일정 앞두고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관망 심리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시장이 급반등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과연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회복해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개장 상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N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제임스의 수익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함께 하시죠. 제임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새벽 확인을 보니까 뉴욕 증시가 그래도 다행인 게 상승 마감됐고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 폭을 좀 키운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전략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흐름들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잠시 말씀드리면은 막판에 많이 좀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욕 시장도 이제 이틀 연속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이제는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외인과 기관이 고점에서 많이 산 상태입니다. 지수 자체를 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또 세 가지 종목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 매매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또 매수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잘못될 수 있어가지고 뭐 또 그렇게 또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매주 이제 매일 3개씩 드리면서 이러한 차트에서 이러한 뉴스 속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러한 그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랍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슈는 뭐냐면은 10만 리터급 코로나 백신 펄비 건립 예정이다.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규주는 상장 딱 5일 정도만 보는 겁니다. 네, 신규주는 딱 상장 5일 정도만 보고 이게 어느 정도 20주선, 60주선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접근하시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딱 기준을 잡고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어제 상승은 거래량도 뭐 없었습니다. 네, 거래량도 없었고 뭐 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며칠 갈지 그런 거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신규주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신규주들 어떻게 됐는지 그거 보시면은 알 거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35,500원, 지지대는 31,5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약을 드리면 신규주는 5일 동안만 하고 손절을 하든지 입절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라. 나중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차트가 만들어지면 그때 접근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명한 종목이죠. 오성 첨단 소재 대마 쪽과 대마초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마와 관련된 관련주지 않습니까?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은 미 농무부 장관의 어떤 대마 산업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뭐 서명을 한다. 이러한 이슈를 해가지고 대마가 이제 조금 뭐 좋은 쪽으로 이 대마주는요 하지 마십시오. 네. 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린 거 아시죠? 벌써 이전에 차트 보시면은 이전에 이런 데서 나왔어야 됐겠죠? 네, 나왔어야 되는 거고 지금 다시 그 자리 왔어요. 네, 그 자리 왔고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는 지금 산의 정상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네, 항상 주식 차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70%는 주식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원랜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고요. 다른 분들 안 보시고 그냥 하시니까. 목표가는 4,200원, 지지대는 3,820원인데 항상 자기 종목의 차트 점검을 하십시오. 내 종목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돈을 아껴야지 나중에 계속 버티다 보면요. 1년, 2년 이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렇게 좀 드리고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저 계속 이거는 예전부터 지켜봤던 겁니다. 현대상선, HMM, 현대상선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좀 교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딱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하루에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차트거든요. 네, 어제 차트거든요. 저는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서 그냥 딱 끊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계속 흔들다가 위로도 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상을 찍고 밑으로도 내려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 예측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루의 급락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나와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목표가는 22,000원. 거기까지는 뭐 다시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19,000원을 깨면은 좀 계속해서 다른 종목, 고점 종목들처럼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좀 차트도 좀 보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차트를 안 보시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우리 시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HMM, 오성 첨단 소재 특징주 전략, 매매 전략 기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오팜 관심주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주식 하시는데 뭐 1개월, 뭐 2개월은 아주 하시죠. 그렇죠? 일단 시장이 돌아오면서 같이 올라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어떻게 큰 변동 폭이 없이 그냥 옆으로 좀 흐르고 있고 자리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도 종목도 모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제임스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최근 전문가를 사칭하는 불법 사례가 많아져서 또 피해가 또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하단 자막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활용해 보시고요. 샵 3772 문자 전송번호인데 보레실드 제임스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연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시, 11시 구간에 2.2%까지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매수세가 기관의 매수세, 기관에서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하락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0선 아래에서 이틀째 하회하는 모습이어서 약간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요. 오늘은 또 3,000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인이 3,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함께 붙어주면서 일단 상승세로 마감은 못했지만 하락을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 모습이었는데 5,3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는 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48거래일째 순매도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는 한 400억 원대 순매도에 그쳤다라는 것은 뭐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900선이 붕괴됐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장중에 낙폭이 2.7% 가까이 크게 나오다가 장 막판에 하락폭을 줄여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89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00선은 일단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숫자가 잘못 나왔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818억 원 정도 매도하는 상황이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에 그나마 어제는 코스닥이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 청약, 공모 청약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공모 청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계좌에 빠르게 이동시켜 놓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자금이 아마 오늘 몰려서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어제 공모 청약 첫째 날의 결과가 어땠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대전 첫날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대표적으로 배정 공모수가 많은 세 증권사에 온라인으로 청약한 건수만 34만 건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34만 명이 넘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청약을 신청한 것이었고요. 자, 공모 첫날에 자금이 얼마나 몰렸나,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몰렸는지 액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 하루에만 14조 1,400억 원 넘게 자금이 몰렸습니다. 자, 작년에 IPO 뜨거웠던 새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일단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첫날에 16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카카오게임즈의 기록은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빅히트와 SK바이오팜의 첫째 날 공모 청약 증거금 액수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몰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보통 청약 첫날보다 둘째 날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오늘 총 금액이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증거금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 그렇다면 뭐 청약 증거금 많이 몰린 거 좋다 이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월요일 날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이번에는 금액, 전체적인 돈 금액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 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계좌 수 싸움의 양상으로 이번에 IPO 공모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계좌를 많이 개설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것, 계좌 수를 여러 개 내 이름으로뿐만 아니라 가족의 계좌 이름으로 개설을 하면서 계좌 수를 늘려나가는 게 계좌를 공모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주하게 1월, 2월에 계좌 수를 늘려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 주관사,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공모 계좌 개설 수만 확인을 해봐도 굉장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61만 개의 계좌가 개설이 됐는데 작년에보다 지금 1, 2, 3월, 그러니까 2달하고 조금 지난 한 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이미 작년에 계좌 개설 수 절반이 차지가 됐습니다. 82만 개가 1, 2 그리고 3월 초에 개설됐다는 것은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공모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계좌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체크해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계좌 수를 중복으로 내가 많이 늘려서 받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통하는데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이 복수 청약이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수 청약을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균등 배정, 그러니까 계좌 수에 따라서 그리고 접점을 넓히는 이 투자 방법은 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심리들이 발동을 하면서 이번에 균등 배정 마지막 로또일 수 있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런데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만큼 나도 공모를 받겠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한 주를 받겠다라는 심리는 강하지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제는 약간 복불복의 향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균등 배정 물량보다 계좌 수가 만약에 더 많아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무작위 추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균등 배정에 14만 주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첫날에만 21만 계좌가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IPO에. 그렇다 보니까 균등 배정이 물량 수보다 계좌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이러면은 추첨에서 떨어진 투자자는 한 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에 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좌 수를 늘렸는데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한 주도 받을 수 없는 투자자들도 대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또 어느 정도의 계좌 수와 자금이 들어올지도 시장에서는 주목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일에 과연 흔히 말하는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공모가가 65,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주, 최소로 신청할 수 있는 10주를 신청하게 되면 균등 배정으로 한 주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장일에 만약에 따상을 기록을 한다. 공모가가 2배가 되고 상한가까지 치면서 16만 9천 원까지 만약에 주가가 첫날에 올라가게 되면 주당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주에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인데 과연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주를 받았을 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상이 가능할까에 대한 여부,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장외 거래에서는 주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첫날에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16만 9천 원 정도, 여기에다가 따상상기까지 기록을 하게 된다면 20만 원 언저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KTB투자증권에서는 전체적인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업과 업황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계기로 글로벌 백신 제조사들과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업 기대가 확대가 되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점 평가를 해줬고요. 백신 CMO나 백신 CDMO 같은 수익 예측은 확실하게 숫자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앞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때문에 확장성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청약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게임즈가 이틀 합쳐서 58조 5천억 원을 넘긴 이 공모 대금을 모았는데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쿱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별해서 증권사의 시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 요인이 있는 두 가지 종목 설명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그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류 시장도 함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이트 진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분기 실적은 일단 기대에 부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1분기가 바닥권으로 향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고 전 분기 대비해서 점진적인 개선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 앞으로 소주, 맥주 더 잘 팔 기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 시장도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가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1분기, 2분기 갔다가 3분기 찍었다가 4분기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 단에서도 떨어졌고 영업이익 단에서도 떨어졌고 그래서 하반기는 작년에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19 완화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더 완화가 되면서 올 한 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게 이 증권사의 주요 포인트거든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여러분도 타진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방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맥주 시장, 소주 시장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맥주는 9% 그리고 소주는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좋지 않았던 거 이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B2B라고 하잖아요. 그 주류 시장 하반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고요. 하이트 진로 역시 상반기 대비해서 앞서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을 시작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하반기부터는 전년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 받아갑니다. 그리고 수요도 더해지면서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류 업체들 실적 모멘텀 하반기 갈수록 올해에 따지면요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 실적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린 건데요. 우리는 이 부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저하고로 이렇게 뛰지 않겠느냐 예상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하반기 주류 시장 회복 수준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여부는 꼭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광고 판촉비 이런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더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완화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다만 일부 원재료 메가 같은 경우에 단가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비용 분담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서 이거는 큰 문제 없다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 참고 사항입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했고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는 저점이고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이런 부분은 또 여러분 감안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어닝 시즌을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전략을 얘기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목표 주가 48,000원 유지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또 나온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기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28,000원 유지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03억 원으로 여러분 느끼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영업 초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모두 개선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1분기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삼성의 갤럭시 S21 마케팅 강화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장과 안정성을 모두 다 겸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해서 국내에 다양한 5G 단말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연중 마케팅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기획의 리포트를 볼 때 연내에 가장 많이 또 제기가 됐던 부분이 굉장히 큰 영업 총이익 5%, 10% 규모의 대형 M&A 이런 부분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주요 포인트로 지적이 되기도 했거든요. 주목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이 모두 반영됐을 때는 앞으로 목표 주가 더욱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장한다면 이들처럼 이런 이제 얘기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외형 성장도 되고 이익 개선도 되고 배당 이런 부분에서도 포인트가 있다, 투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일 기획의 주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영업 총이익이 함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영업 총이익이 성장률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놓고 있는 거라서 증권사 리포트 좀 자세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이폰 5G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말에 출시가 된 이후에 5G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순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폰의 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갤럭시 S21을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도 순차적으로 이번 연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왜 얘기해드리냐면 제일 기획을 보실 때 갤럭시와 아이폰의 경쟁이 심화되면 제일 기획 편에서는 호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총이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업이익, 성장과 같은 배당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이게 외인이고 주가인데 외인들도 현재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급 부분에서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8,000원 유지했으니까 그 이유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기획과 하이드진로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시장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간밤에는 이게 1.5% 중반대로 후퇴하면서 미국 시장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요즘 우리 시장은 고평가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 전략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고 네. 계신데 사실 금리 인상 결국엔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그 선행 지표입니다. 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투자 상품 자체를 봤을 때 주식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격 자산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한숨을 쉴 수 있는 텀이 아무래도 어제 미국장으로부터 나왔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가장 큰 걱정은 그간에 이제 얼어붙었던 IT 업종 그리고 소비재 섹터가 또 한번 강세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 심리가 또 많은 기대감들과 함께 또 상승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에 있는 많은 월가라든가 마찬가지로 IT 업종이나 소비재 섹터 그간의 눌림목에서 빨리 오르지 못했던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증시의 안정이 여전히 변동성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종목 선별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이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방어적이면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돼서 접종 연령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전반적인 확대 대상자들의 확장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1차 접종의 그 전 국민적의 1차 접종 시기를 또 앞당기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시그널도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될 섹터는 바로 그간의 저평가가 되었었고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던 경기 순환주들을 잡아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의 또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순환주를 위주로 지금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뭐 소비재 관련주들, 유통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한 시장의 흐름에 탑승을 하자라는 설명이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관련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성창기업 지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달에 북미에서 목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N자형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오를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앞서서 이제 목재 가격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성창기업 지주는 원래 임야 사업 쪽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은 업체입니다. 1980년도 때는 심지어 부동산 부자 기업으로 또 나타났었는데 무려 임야와 그리고 부동산이 무려 3,939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또 삼성과 현대를 제쳐서 1위를 다녔던 어떤 네. 기업인데요. 그중에 대다수는 또 어떻게 보면 임야 사업, 결국에는 이제 목재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제조사 본의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건축 사업 부분들이 다시금 화랑을 띠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매출 부분들의 회복과 더불어서 다시금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의 어떤 침대라든가 가구 부분들에서의 수요가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내구재 시장의 회복들이 조금 더 시장의 주목성을 받들어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창기업 지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한 가지는 주가와 그리고 그 실적의 그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인데요. 지난 5개년간의 그 연간 매출과 분기 매출을 따라 보시면은 이 주가의 움직임들이 매출이 안 좋을 때는 정직하게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장에서는 다시금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이런 요동 장세 속에서도 그 주가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출 대비로 해서 나타났다는 정직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보셨을 때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훨씬 더 어떤 방어적이면서도 탄탄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데 좋은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와 실적이 굉장히 정직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셨고 지난해 이 종목이 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가 탄력을 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요즘 뭐 정말 인테리어가 화랑이죠. 저도 요즘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정말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러한 점에서 실적 주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표 주가를 한번 세워볼게요.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신고가를 달성했던 게 2,600원 선을 돌파를 하자마자 다시금 이렇게 주가가 반납을 했습니다. 최근 증시 조정에 따라서 어떤 반납법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그 상승세를 받아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목표 주가는 이제 신고가 달성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가 2,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100원으로 조금 더 넓게 손절가를 제시를 드렸으니까요. 꾸준한 움직임, 즉 매력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에이스트 침대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이렇게 오를 만한 또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편하게 하는 투자, 주식 사놓고 자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수면 매매라고 하죠. 그렇죠. 수면 매매라고 얘기를 할 네. 정도인데 사실 이 에이스 침대가 말 그대로 그 수면 매매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침대라든가 매트리스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 지난 1년 동안에는 어떤 직접적인 침대 구매보다도 렌탈 서비스가 훨씬 활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경기가 악화가 되다 보니 1인 가구들 입장에서는 당장 침대를 사기보다도 그냥 내가 지금 살 거 조금만 더 렌탈 서비스를 영위하자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코웨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지 않았습니다. 실적도 견고하게 나왔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오히려 이런 어떤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인테리어 부분들의 소요 부분들이 강화되고 특히 수면의 질적 부분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매출도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이 2,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소폭 하락을 했었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지만은 여전히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런 최근에는 어떤 이제 렌탈 서비스와 관련돼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리점이라든가 체험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 내구재 시장으로서의 그 입지를 다시금 강화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견인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침대주라고 얘기를 하는 수면 매매주라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적지만 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실 분들을 위해서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목표가 잡아볼게요. 어디까지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신고가가 5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 때가 한참 이제 리하우스 개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다들 갇혀 지낸다. 잠이라도 편하게 자자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급등의 연출보다도 조금 속도는 부진하지만 꾸준한 상승이 유효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격은 36,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했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간밤 또 미증시가 상승한 영향, 특히나 나스닥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 오른 3014.79포인트 출발 기대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3% 오른 901.08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3,000선, 900선을 좀 무난하게 안착하기를 바라면서 개장 후에 전략 굿모닝 2부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보를 듣는 사이에 공시가 또 하나 올라왔는데 한미반도체 공시 판매 계약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의 스필이라는 회사와 56억 원 상당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 최근에 뭐 수주 소식은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갈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좀 하락폭이 컸는데 이걸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3천선 안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해외에서 확인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급도 계산 잘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 금융 투자 쪽 수급도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변동성 장세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할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자 여기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어떤 포지션을 보여줄지도 수급적으로 잘 한번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개장 사항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이슈와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우리 시장이 좀 연계되어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의 증시 오늘 뭐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급등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좀 트렌드, 추세를 보면 나스닥이 조금 약하고 나머지 뭐 S&P나 다우가 그나마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양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네, 기술주를 대표하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가치주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열악했었는데요. 아무래도 5년 뒤에 실적까지 미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최근 펀드들 동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ETF 펀드들이 최근 들어와서 성장주를 많이 편입을 시켜왔던 것을 지금 청산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ETF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이라는 그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인기 테마주라든지 주도주들을 더 많이 사지만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돈이 펀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역순환의 톱니바퀴에 빠져들게 떼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디지털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 그린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에 그 상장되어 있는 상장 종목 수가 무려 5,200 종목 정도가 됩니다. 네네. 이 중에 30개 종목은 미국 안에 시가총액 절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해외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고스란히 다우지수의 그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현재 유동성장이 실적 장세로 완전히 이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마 기술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성장주는 그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한 그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서 그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거, 오늘은 뭐 급반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치주 쪽으로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역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출렁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안정세를 약간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금리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뭐 연준에서 어떻게 좀 컨트롤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무려 1% 가까이 올랐고요. 네. 이 때문에 FF 금리와 10년물 간의 금리의 차는 무려 1.5%까지 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지금 단기간에 일어나면서 금리뿐만 아니라 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다행인 점은 금리 상승에 대비한 그 포지션 조정이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큰 폭의 금리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하반기인데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또 이후에 또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료가 재보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요. 이렇게 됐으면 소비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 하반기에는 1.5에서 2%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FRB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 상승과 관련된 견제 카드를 계속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단기 금리 조작이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변경시키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시장의 나쁜 금리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 조정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극심한 가격 변동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하고요. 또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올해는 좀 불가피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부양책, 미국에서 부양책이라든지 유럽에서 부양책이 다시 한번 이제 자금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일단은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을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제 뭐 장 초반에 크게 하락세가 나오다가 좀 어제 만회하긴 했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000선 아래에 있고 코스닥은 900선 아래에 있는데 오늘 이 양시장이 단숨에 3,000선과 900선을 좀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과연 오늘 출발 어떻게 미국 시장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장을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보니까 상승 마감했고요. 국제금리 일부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했죠. 미국 추가 부양책 이런 부분은 통과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강세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으로 우리 시장이 낙수 효과를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게 또 동시효과 상황에서 나와 있잖아요. 네.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어제 미국 증시 잘 봤습니다. 예. 거의 뭐 분노의 매수세가 폭발하면서 네. 대표적으로 기술주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테슬라, 애플 등등등. 네, 예. 테슬라가 한 20% 가까이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기염을 예. 토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떤 변수가 큽니다라는 관점들이 이제 뚜렷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3년물 입찰이 생각보다 괜찮았죠. 예.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안정이 됐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단기 부담으로 보였던 영역만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다시 언제든 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국내 시장 쪽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또 하나 변수가 있죠. 예.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가 네. 이에 또 걸맞추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를 또 의식하는 모습들은 살짝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도 있고 내일도 뭐 동시 만기이고 그 다음 주는 FOMC고 쉬 마음을 놓지 못하는 또 이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 네. 또 투자자들의 심리도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별로 이슈가 상당한데 이 네이버와 이마트 이슈도 좀 먼저 다뤄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온라인 쇼핑 1위 업체 네이버이고 또 그리고 유통 강자인 이마트 서로 혈맹을 맺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또 그렇죠.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2,500억 원 지분 약교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최근에 또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거대 기업과 혈맹을 맺어서 뭐 시장을 재편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또렷이 기억을 해야 될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또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먼저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쿠팡이 나이스에 상장되기 시작하면서 네. 또 국내에서도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종 연합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또 네이버와 이마트와 관련된 또 신세계과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그쵸, 때 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뭐 지분 교환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논의 중, 논의 그렇죠. 중. 예. 이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를 좀 더 확실하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동안 또 네이버와 협력했던 여러 가지 또 배송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온라인 쪽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또 매장과 관련된 쪽 이런 쪽으로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확인될 것 같고요. 네. 이베이 코리아 관련된 쪽에서도 인수 의지가 높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베이 코리아는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은 또 승자의 저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그래요? 살짝 예.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네이버, 이마트 뭐 시장이 워낙 오늘은 또 강세 출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덕을 또 일정 부분 갖고 가고 있고 이슈에 따라서 오늘 네이버 3%, 이마트 2% 그리고 신세계 0.5% 동반 또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오늘 전반적으로 배터리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배터리 공장 대규모 증설 소식 좀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 SDI는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또 테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예. 돈도 쏟아붓죠. 한 네. 8천억 쏟아부으면서 이게 그 최대라면서요? 그렇죠. 업계 최대.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차세대 또 R&D 개발. 배터리에 예.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관심이 높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증설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관련된 밸류체인이죠. 뭐 상신 EDP나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또 하나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그냥 일단 2차 전지의 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탄력을 얼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눌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도 거의 뭐 테슬라처럼 20%는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에 걸맞는 눌림목 이후에 변화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LG화학도 5.8%,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각각 5에서 4%, 그 외에 뭐 한솔케미칼, 에코프로비엔, 첨보, 에이프로 대부분의 종목도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하나 또 얘기해야 될 게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너무 이제 청약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한 주도 못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열기가 상당히 뜨겁죠. 예. 어제만 14조 원이 몰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또 오늘도 돈 더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근데 보통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너무 열기가 뜨겁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무리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어떤 뭐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서 청약하자 이런 네. 쪽은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최근 또 증시 변동성도 있고 바이오주 열기가 약간 또 시들해졌다라는 그렇죠. 칙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여러분의 그 부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네, 최근 3천선 밑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좀 낙폭을 줄이기도 했었고 또 간밤 뉴욕 시장이 그래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역시 이 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확한 시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3천선 위에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909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이 코스피는 37포인트 정도 또 급 반등하면서 오름세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원 환율부터 보면 5개월 만에 어제 1,140원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이게 강달러가 지속된 영향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던데 오늘은 2원 90전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37원 40전을 기록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5개월 만에 가파르게 오른 1,140원대 돌파한 환율, 잔존을 식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진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는 어제 1% 가깝게 상승 마감됐는데 오늘 강보합권 상승 출발하면서 29,096엔대에서 출발하는 모습, N달러 환율은 108엔대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겠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1.2%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증시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 초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3,01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시장 분위기도 완전히 미국 시장처럼 똑같이 갈려 있습니다. 예. 기술주, 성장주 관련된 쪽의 국내 증시가 오히려 선전하는 반면에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들이죠. 네. 경기 민감 관련된 인플레이션 수혜다라는 쪽으로 보여졌던 철강주라든가 은행주,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의 방향은 또 엇갈리는 어제와 분위기라고. 또 다르네요, 완전히. 그렇죠. 하루하루마다 다릅니다. 예. 네, 이런 쪽으로 변화가 빠르게 이어진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동안 시장에서 수출과 함께 어떤 주도적인 흐름들을 각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쪽이 하나가 반도체 쪽이겠죠. 이런 쪽에서 흐름들도 오랜만에 좀 강한 변화가 나온다는 점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과 금호석유 쪽, 금호석유는 이제 아무래도 뭐 금호석과 이제 배터리 소재 진출 그런 이슈도 사실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완제품 이런 부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호가 상황도 저희가 말씀해드렸지만 네. 오늘 오름세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큰 폭의 반등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반도체 생산 쪽이나 뭐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도 함께 오르는 부분이고 뭐 전공정 장비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도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하나솔루션이 2%, S에너지 2% 그리고 SDN도 1.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특징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대부분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업종들 오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그래도 그나마 오늘 탄력들이 가장 강한 쪽은 화학 업종이겠죠.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함께 전기, 전자, 의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과 함께 좀 부진했다가 다시 오늘 힘을 내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뭐 기계 업종들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오늘 또 대표적인 2차 전지 배터리 회사 말고 그동안에 또 같이 동반적으로 부각을 받았다가 낙폭이 컸었던 대표적인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천보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심했었죠. 네. 게다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흐름은 시장의 탄력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LG화학과 관련된 쪽의 변화가 이제 한 90만 원대 지금 다시 안착을 했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저항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약 한 91만 원, 92만 원대가 단기적인 또 저항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안착을 하고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이 오늘 빠르게 이어질지를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은 또 공은 뭐 중국 시장 쪽으로 넘겨가면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타진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오늘 그 포스코가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네요. 네. 3% 이상 시가 대비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이제 1조 원 자사주 매입 이슈에 있어서 내부 정보로 자사주 매입, 뭐 포스코 임원이 무더기로 적발해야겠다 이런 또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저래 다 영향을 미친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기간에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또 지난 뭐 리튬 호수와 관련된 쪽에 언급을 뭐 네. 과대하게 생겼다든가 아니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자사주와 관련된 내부적인 논란들 또 여러 모든 가지 게 지금 악재가 있군요. 그렇죠. 네. 다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중요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와 함께 이어지는 철강 그리고 또 화학 또 정유 이런 섹터들이 단기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겠다라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단기 낙폭이 진행이 됐을 때 저점 매수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지금 당장은 오늘 이 구도로 봤을 때는 주가 탄력이 강화되기는 좀 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요. 쿠팡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은 10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네. 이게 이제 주당 공모 희망가를 좀 높인 흐름들 저희가 주요 외신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쿠팡 관련주는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데 그래도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흐름들은 있거든요. 이 쿠팡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코앞이라서. 그렇죠. 내일이죠, 당장. 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가 상향이 됐고 또 참 운이 좋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그 전날과 같은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에 대해서 거의 뭐 어떤 점수를 못 주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기사 회생하다 보니까 예. 그에 따른 분위기로 연장선상에서 쿠팡이 상승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뭐 흑자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떤 성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쳐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뭐 또 상장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상장하고 대비하고 주가가 탄력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쪽에서도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어떤 변수와 변동성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잘 된다만 생각하고 또 쿠팡 관련주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쿠팡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쿠팡이 잘 된다 그러면 또 국내 유통사들도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또 이마트라든가 나머지 유통주들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재평가 될 종목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이후 7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3013선 현재 장중 고점 부근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911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09선이고요. 양시장은 개인의 매수세가 나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바로 이어서 경제 이슈 들려드립니다. 김문수인 거 말아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어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상승 추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3,000선, 900선을 돌파하는 양상이었고요. 자, 이제 시장에서는 역시 미국의 국채금리 이야기 그리고 장기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찬 소장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의 장기금리 상승이 뭐 긍정적인 상승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게 좀 버블이 낀 좀 좋지 않은 상승이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작년 하반기의 장기금리 상승은 분명히 좋은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도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일어났던 그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시장에 충격을 주는 나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뭐 금융시장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데 필요한 그 지표가 물가 연동 채권인데요. 5년 물짜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들어서 무려 2.5%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그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나쁜 금리 상승을 경계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안전 자산의 국채가 상승하게 되면은 증권화 상품뿐만 아니라 회사채 그리고 정크 펀드와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 변동이 무척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실물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금리 상승 압력이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식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미국에서는 이제 옐런 장관이라든지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이 뭐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고조시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는 그 테이퍼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탄드럼 쇼크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테이퍼 같은 경우에는 축소한다는 이야기고 탄드럼은 짜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제 FRB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그 자산 매입 축소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신흥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자산 이동과 더불어서 큰 폭의 주가 충
공격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가치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주라든지 뭐 포스코를 포함해 철강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어제와는 정반대의 시장이 오늘 또 나타나네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어서 어제와는 또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 종목별로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사람인 HR로 성공투자 방송에 이 수익 대장 전문가가 대박친구 일부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종목입니다. 일자리 관련주예요. 이제 시장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 고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 관련주가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사람인 HR은 매년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모멘텀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죠. 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29,200원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인 HR은 오늘 0.8% 상승해서 출발이 됩니다. 시가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현재 주가 31,200원.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지금이 매수 시점이네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승준 전문가가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수정 진동자 그리고 광전 송장치 등 생산업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게 주요 고객사가 있습니다. 바로 LG U+와 SK 브로드밴드인데 이쪽에서 무엇보다도 고객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통신기기 이쪽의 시장이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상 주봉상 20주선 돌파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매수 진입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매수가는 4,78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5,14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10원입니다.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는데 4,690원입니다. 향후 통신기기 시장의 성장세 보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4,700원 현재가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리드코프인데요. 홍프로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유류, 소비자 금융, 휴게소, 사업 등등등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제2금융권으로 업계 최초로 인터넷 대출을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 금융 사업인 대부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을 또 봐주셨네요. 자, 리드코프는 매수가가 7,400원에서 7,700원 사이이고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50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000원 상황에서 현재 0.4% 오늘 하락 출발이고요. 6,950원입니다. 목표가까지 부지런히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기업 종목상으로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관심주, 옥석 가리기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좀 한두 시간 또 지나면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 또 우리 증시도 바람처럼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중국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영찬 소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나 예상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초되고 2월, 3월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중국 증시가 그렇게 재미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 시장이 좀 흔들거리긴 하지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현재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메가토큰 호재가 전인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중국이라든지 네네. 서비스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뿐만 아니라 그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후 외환에 지금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성장 엔진을 이끌어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식 실리콘밸리 모델이죠. 가젤 기업, 자신의 몸에 5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콘 기업처럼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생각하는 모델은 얼룩말 기업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네. 지휘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얼룩말들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생각할 때는 기업 이윤을 최우선하는 게 아니라 당의 지시에 따라서 정보 수집도 하고 협조하고 말 잘 들으라는 이런 기업을 만들겠다는 네네. 겁니다. 이 때문에 국진 민폐라는 현상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인대에서 국유 기업을 발전시켜서 민영 기업을 이끈다는 방침이 나타났습니다. 이 네.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유 기업들이 민영 기업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번에 전인대에서 홍콩 선거법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전선이 현재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그리고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물 ETF 펀드나 해외 투자가들이 아무래도 중국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특히 해외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아무래도 테이퍼 탄드름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으면은 아무래도 신흥국 쪽인 중국 증시에서도 많은 자금이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전인대 양회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추세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일각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나 선정거래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라는 말대로 다시 반등 모멘텀을 살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부분이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행사입니다. 이를 맞춰서 5월 달에는 탐머니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게 되고요. 네.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정책 호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가 10에서 5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식 매수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축에서 투자로의 정책들이 하나둘 발표가 됩니다. 특히 기관들의 순매수 원칙, 또 신규 IPO, 디지털 위안화, 증시 개방법 확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이제 서서히 다시 반등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장 시작하고 나서의 중국 시장의 양상이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중국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 자,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가 19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테슬라에 물려있는 분들이 한숨을 일단 오늘 좀 새벽에 쉬셨을 텐데 네. 자, 테슬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그냥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기술주 이제 조정 어느 정도 받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바텀 피싱이라고 그러죠. 밑에서 그냥 강하게 끌어올렸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졌던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챙겨봐야 될 흐름들이 그러면은 고점에서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꺾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유가도 아직 그렇게 시원하게는 안 꺾였습니다. 그쵸. 네, 그런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들 여전히 강세 국면들에 진입해 있고 또 하나 달러화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92대 부근대까지 인덱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 불안을 키울 만한 요인들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는 유가 같습니다. 네네. 유가가 반락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수 있는데 그럼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떤 이상 기후가 오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가동이 다시 되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어떤 지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쪽에서는 좀 제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기술주나 그동안 어느 정도 유동성 때문에 어떤 부담을 가졌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유가를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김민수 대표님의 포인트셨습니다. 국제유가 일단은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나왔지만 최근 어쨌든 계속 상승세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국제유가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받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충격이 나오면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께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한테 조언도 좀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정신없는 장세에서 미국 따라갔다가 중국 때문에 다시 뭐 상승폭 반납하고 네. 뭐 낙폭이 커지면 우리 시장은 더 커지고 이런 어떤 출렁이는 장세 쪽에서 참 좌표를 어디로 가져가게 되나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생각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은 타이밍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타이밍이란 거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좀 비싸게 사서 물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운 좋게 싸게 샀는데 오늘처럼 미국이 급반등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의외로 국내 시장은 또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밍보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이나 업황들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실적과 성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만 생각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섹터를 갖고 있고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금 비싸게 사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좀 훌훌 털고 차라리 길게. 그냥 나가서 봄 기운 느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는 네. 그런 쪽에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실까요? 네, 딱 한마디로 수출 지표만 본다. 그러면 수출 답이 지표. 나오겠죠. 수출이 잘 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고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흐름들 어느 정도 맞춰갔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너무 시장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지표, 수출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미리 뭐 너무 타이밍 생각하지 말고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보는 것도 지금의 하나의 전략이다 의견을 주셨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영찬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부탁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양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좀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들, 중국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 상기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에 미국의 GDP 규모를 뛰어넘고요. 2035년 정도가 되면 미국의 GDP의 1.5배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초장기 경제 발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 8대 산업 그리고 7대 영역을 집중적으로 키울 예정인데요. 이 안에 보면 신소재라든지 로봇, 항공 엔진 그리고 GPS 응용 기술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나 AI 이쪽으로 많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스스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물을 투자하실 때는 보다 중국 경제를 이끄는 디지털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이슈들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모아보면은 결국에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인데 이걸 종목으로 뭐 테마로 따라가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어제도 저희가 사실 피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잘 선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조금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시장 상승 출발 강하게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상승세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네요. 또 상승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1%대 상승세에서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가면서 0.9%대 상승세 3,00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1% 약간 넘게 뭐 상승세는 약간 줄어들면서 9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시장의 개장 상황 이따 10시나 11시 사이까지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인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영찬 소장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의 픽입니다. MS 오토텍인데요. MS 오토텍 자율주행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4%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비덴트인데요. 최근 빗썸 인수 전에 JP모건과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13,0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어제 20% 이상 급등한 이후 오늘도 상승 흐름 보이면서 14,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김선철 전문가의 픽입니다. 후성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장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강세와 함께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의 픽입니다. 포테신라인데요. 포테신라는 실적 기저 효과 그리고 중국 소비주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오늘장은 약부합권에서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의 픽입니다. 성우테크론인데요. 성우테크론은 눌림목 이후 추세 전환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오늘장 1%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만 순매수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자, 미국 시장의 힘을 받아서 좀 반등의 힘이 강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뭐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 가슴을 뭐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세 너무 취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내일 선물홈쇼 동시 만기일 변동수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수급 유의하면서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오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